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월 1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총선 이제 석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총선 전국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훈 현상이 초반 총선 전국을 지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낙연이 어제 떠났죠. 그리고 원칙과 상식, 비명계 의원 3명도 탈당을 했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그 상황입니다. 초반은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중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이준석이 떠나고 나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현상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름 만에 강남 8학군 벗고 팔도 사나이 변신 나서 한동훈 가는 지역마다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보름 만이라는 것은 신년 인사회, 전국 시도당 신년 인사회가 계속 열리고 있죠.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참석을 하면서 전국구 정치인이 됐다, 스타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강남 8학군 이미지, 서울의 강남 8학군 이미지가 있었는데 팔도 사나이로 변신을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을 맞아 지금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 고향과 옛 거주지뿐만 아니라 검사 시절 좌천당했던 지역 또 정치를 결심한 곳까지 인연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강남 8학군 출신에서 팔도 사나이로 이미지를 바꾸려는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구에 가서는 대구는 저희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구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동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 시민들과 만나서 사진 찍고 사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정치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래서 대구는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다. 그 다음에 충북 도당 신년 인사에 가서는 3번째 좌천당한 진천에서 보낸 시절이 화양연하다. 꽃처럼 아름답던 시절이었다. 좌천을 당해서 진천을 갔는데 그리고 강원도당 신년 인사에서는 부모님이 춘여고 나왔다. 그리고 나는 강릉에서 군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인연을 또 강조를 했죠. 부산에서는 부산을 완전히 찢었죠. 처음 자천된 곳이 이 부산이다. 그런데 그 시절이 참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방 일정, 1박 2일 일정을 가졌는데 검사 시절에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4번 자천을 당했는데 그 처음이 바로 부산이었다. 부산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이 참 좋았다.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 학원에서 기타를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 그리고 충북 도당 신년 인사에서는 3번째 자천당한 지역이 충북 진천이었다. 매일 저녁 혼자 책 한 권 들고 가던 케이크 집이 있다. 진천에서 보낸 시절이 화양연화 같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 자, 그럼 한동훈 장관이 이 4차례 지방으로 자천을 됐죠. 법무연수원도 가고, 뭐 사법연수원도 가고, 부산 고검의 차장검사로 처음에 쫓겨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쫓아낸 인물이 있죠. 쫓아낸 인물. 누구냐?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인사건을 가지고 추미애 당시 장관이 이 한동훈을 계속 자천시켰죠. 4번이나 자천시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한동훈을 전국구 스타 정치인으로 키운 건 또 추미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 추미애다. 그런 말이 있었죠.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또 감찰권, 뭐 인사권 이런 것을 해서 손발을 묶으려고 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컸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한동훈에 대해서도 자천을 막 시켰기 때문에 추미애 당시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구 스타가 됐다. 여러 곳에 인연을 가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사 한동훈을 수차례 자천시킨 게 결과적으로 정치인 한동훈의 지역 연구를 전국으로 확대시켜줬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시켜준 데 이어 한동훈 위원장의 체급도 키워준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또 대통령까지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 내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푸념 섞인 불만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조선일보 보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 시절부터 줄곧 술을 마시지 않죠. 그래서 당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술자리를 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안면을 털 기회가 없다. 안면 털 기회가 없다. 실제로 여의도 정가에서는 거의 아침부터 조찬, 그 다음에 오찬, 만찬 계속 있죠. 유력 정치인들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로 뭐 현금을 터놓고 반주 한잔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술자리 같은 것을 안 한다고 하죠. 안 하기 때문에 이 안면을 털 기회가 없다. 이런 푸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례로 부산에서 첫날 일정을 마친 10일 밤에 장동혁 사무총장, 김형동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그리고 부산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부산 방문에 동행한 사람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산 방문에 동행한 사람들과 비프 광장, 국제영화제 광장이죠. 남포동에 있는 비프 광장 인근의 한 식당에 다 모였습니다. 자, 이제 부산에서 하룻밤을 자니까 저녁을 먹으면서 간단한 반주도 기울이고 서로 이야기도 좀 나누자, 안면 트자 이랬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바로 부산 영도에 따로 잡아둔 호텔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했다. 그러니까 안면 틀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과 좀 더 소통하고 싶었던 일부 정치인들은 다음날 11일 아침에 호텔 식당을 찾아서 이제 호텔 식당에 아침 조찬하러 내려오겠지. 그리고 1시간가량 한동훈 위원장은 기다렸지만 안 나타났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침을 먹지 않고 방에 머물러 있다가 오전 9시 30분쯤 현장 비대위원회를 주재하러 바로 떠나버렸다. 기다리던 사람들은 호텔 로비에서 짧게 한동훈 위원장과 인사만 주고받았다. 이런 푸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은 꼭 저녁을 같이 하면서 술을 마시고 안면을 태야 되느냐, 아니면 일을 하면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안면을 터는 사람들은 정말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저녁에 술 먹으면서 안면 터서 나중에 우리 아는 사이니까 뭐 공천 좀 주세요. 이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제가 볼 때는 최대 난관은 지금 김건희 특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다 방향이 정해졌고 그런 게 아니고 공천입니다. 공천에서 이겨야 되는데 공관위원장도 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판사를 지내다가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하고 있는 정용환 위원장을 영입을 했죠. 그리고 어제 비대위가 꾸려졌는데 죄송합니다. 비대위가 이 공관위를 꾸렸죠.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는데 앞으로 이 공천 문제를 용산과 대통령실과 어떻게 조율을 할지 이 문제가 관건입니다. 뭐 그냥 통상적으로 일부에서 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용산과 독립해서 차별화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용산 참모 출신들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35명이 출마를 해 있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용산 비서실을 떠났죠. 그리고 행정부 장관 차관을 지낸 사람들도 한 10명 이상이 출마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기관 같은 곳에 있던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사람들도 다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 그리고 정책 이념 이런 것을 국회에서 입법 차원에서 보좌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많은 그 위원들이 탄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조율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이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용산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용산이 추천하는 건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도 용산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그 존중을 해서 다 검토를 물론 뭐 추천한다고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추천을 하면은 그 비중을 두고 검토를 하는 그런 작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제 공천관리위원회에 친윤 핵심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전 사무총장이 포함이 됐죠. 그래서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윤심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은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 말이 당연히 나오는데 그걸 일부 언론에서는 이 한동훈이 다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막아낸다는 표현보다는 충분히 그 의사를 수용을 하면서 걸러낸다. 아주 잘못된 부분만 걸러낸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공관위원 이철규 윤심 논란에 한동훈 공천은 내가 챙길 것이다.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총선 90일 앞둔 11일 한동훈 위원장은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합류로 윤심 공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공관위원장과 제가 직접 챙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 위원장과 김기현 지도부에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에서도 당 요직을 계속 맡게 된 찐윤, 진짜 찐윤 이철규 의원의 미묘한 역학관계가 4월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지만 사퇴한 지 19일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주도권 의지를 확인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당내에서는 공관위원장은 누가 해도 좋으니 이철규 의원만 공관위에 들어가면 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었다, 윤심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철규 공관위원이 윤심을 전파하지 않겠느냐, 대변하지 않겠느냐, 전달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공천은 내가 다 챙긴다. 내가 한다. 그 공관위원장과 같이. 그런데 본인이 다 챙긴다고 해서 용산에서 오는 것은 배제. 이건 아니죠. 충분히 검토 대상에 올려놓는 그것이 바로 협업입니다. 협업. 김의겸이 더 탐사 청담동 가짜뉴스 전파하면서 협업했다. 그 협업과는 차원이 다른 협업이죠. 당 관계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축적된 공천 실무 데이터를 쥐고 있는 이철규 의원과 최종 결재권자인 한동훈 위원장의 협업으로 윤심 공천을 구현해내겠다는 게 총선 승리의 관건이다. 협업.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협업입니다. 자, 야권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는 민주당 탈당한 이낙연 총선 불출마. 총선도 불출마한다. 국회의원 뺏지 않아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본인은 나중에 또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고 하니까 탈당 선언과 함께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탈당 기자회견 이후에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총선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가 있느냐 이 질문에 출마 않겠다 대답을 했다는 것이고 어쨌든 이준석이 아니고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 90일 전에 신당 창당에 나서면서 야권 개편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은 나오죠.
자, 이제 친명, 민주당에는 친명만 지금 쫙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공천 주면 남아있을 거고, 공천 안 주면 빠져나오겠죠. 비명계도 이 공천이 어렵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낙연이 텐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로 다 들어가겠죠. 그걸로 다 들어가는데, 과연 그 이낙연이 만드는 텐트에 이준석도 들어갈 것이냐, 양양자, 금태섭 들어갈 것이냐. 이준석에 대해서는 일단 이낙연이 썰모가 아직은 뭐 좀 있다고 판단을 하는지 이준석도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준석이 그 합류하는 과정에서 뭐 지분을 요구하거나 뭐 공동 대표를 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것은 단번에 거절을 하겠죠. 자, 조선일보 정치면은 이 분석 기사입니다. 이낙연 극단 정치 등 돌린 무당층 30% 공약에 성패가 달려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지지 정당 없다. 기타 이 조선일보와 TV조선 조사에서 34%가 나왔습니다. 34%. 그러니 여기를 이제 무당층이라고 보고 국민의힘, 민주당이 아닌 중간에 있는 무당층 34%를 공략하는데 성패가 달려있다. 그런데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지만 이 총선이 다가오면은 양쪽으로 또 갈라집니다. 무당층이 34%도 양쪽으로 막 갈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갈라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붙잡아야 되는 게 이낙연의 그 역할이죠. 이낙연이 그 성공 열쇠가 되는 거죠. 이낙연은 모든 지역구에 후보 내겠다. 그리고 민주당 향해서는 1인 방탄당으로 변절했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자, 이준석 신당과 힘을 합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JP 연합보다 이준석과 훨씬 거리가 가깝다. DJP 연합보다 가깝다. 그래서 당대당 통합, 선거연대 논의할 듯.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DJP 연합은 김대중, 김종필 연합이었죠. 김대중, 김종필 두 사람은 이념상 상당히 극과 극에 있었습니다. DJ는 완전 좌파. 그리고 이 JP, 김종필은 완전 우파. 그런데 대선 선거를 위해서 연합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낙연과 이준석은 이낙연이 DJ, 이준석이 JP 이쪽으로 본다면은 JP가 아니고 이준석은 좌파 성향이 더 있다. 좌파 성향에 가깝다. 이 말을 지금 이낙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다. 훨씬 거리가 가깝다. 나와 이준석은 DJ와 JP보다. 왜? 이준석은 좌파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권 신당 관계자들은 연대를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기호 3번으로 30석 이상 얻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과거 총선에서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제3당이 자민련 자유민주연합이죠. 15대 때 50석, 국민의당 20대 때 38석 이런 제3당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다만 그때는 현직 대통령의 버금가는 인지도의 대선 주자 김종필, 안철수가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은 탄탄한 지역 거점, 충청, 호남을 갖추고 돌풍을 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낙연과 이준석은 인기나 기반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 조선일보 TV 조선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이준석 신당의 지지도는 각각 4%, 7%였다. 그리고 또 한편 양당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이준석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권력과 명예를 탐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제3당 명분을 내거는 기회주의자들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친명만 남아가죠. 민주당. 자, 그 자기들끼리 뭐 다 잔치를 합니다.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1심 실형 황운하도 뇌물 혐의 노웅래도 민주당 출마 적격. 민주당이 어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89명의 검증 통과자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10번째 10차 명단입니다. 이 안에는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그리고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도 적격하다. 적격 판정. 그리고
친명계 원외 인사들도 또다시 대거 적격 판정. 모경종 당대표실 차장, 이재명 재판 나가거나 검찰에 나갈 때 항상 옆에서 이렇게 그때 지팡이도 잡아주고 건접 수행하는 수행비서죠. 모경종, 그리고 정봉주는 박용진 지역에 나가죠. 이렇게 다 적격으로 판정이 됐고, 이재명 본인도 인천 계양을 해서 적격, 셀프 적격. 그러면 비례대표는 안 나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고 아직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출마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출마 여부는 막판에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출신 임종석, 노영민, 김의겸 이런 사람들도 다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적격 판정을 내릴지는 별개의 문제죠. 1월 12일 보내드린 조간딱불이었습니다.